자,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총선 출마 행보는 오히려 더욱 과감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종이 한 장 줘야 되는데. 네, 아까. 아니, 줘요. 많이 좋았네요. 적당 한 말씀 하시면 들어가십니다. 적당 무슨 하고 놀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에도 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요.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예.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어제 바로 그날 문 전 대통령이 대체 어떤 생각을 조국 전 장관에게 갖고 있을까?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걸 조금은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냐?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저 장면 전에 무슨 책 추천을 했는데 누구 책을 추천했느냐? 바로 공지영 작가의 책이에요. 공지영 작가가 누굽니까?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나름의 애국이라고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2심 판결 유죄까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했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지영 작가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지영도 돌아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공지영 작가가 쓴 책의 추천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을 만나기 전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공지영 작가의 신간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독자로서 작가의 귀환을 환영하는 마음과 그의 외로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추천한다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작가의 치열함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고 공격을 받았다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라면서 외로움 때문에 치열한 작가 정치를 무뎌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 작가는 조 전 장관을 지지했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고 지금 하필 이 추천한 책의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물론 이 책과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굳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공지영 작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공지영 작가가 상당한 사회적 여러 가지 불화를 겪고 다시 작가로서의 제자리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아마 문 전 대통령의 생각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이 공지영 작가의 이 책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자신이 지지했다가 돌아섰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책을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이제 공지영 작가를 사랑했던 한 독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자리로 오롯이 돌아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 진보 세력이 갈라집니다. 그때 갈라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공지영.
공지영은 조국을 끝까지 옹호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갈라져서 나온 사람이 이른바 진보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진보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면을 욕하면서 뛰쳐나왔던 분들이 바로 진중권 교수라든가 지금 뭐 비대위원 가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때 사실 진영이 갈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지영도 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아마 오늘 밝힐 것 같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이게 뭐 길 없는 길, 자꾸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데 저는 조 장관에게 옳은 길을 가시오. 바른 길을 좀 가시라고. 근데 길이 정도 길이 있는데도 계속 이제 불법, 편법, 탈법, 길이 아닌 곳만 다니더니 또 이게 새 길을 내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비판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이제 통합위성정당인 민주당 있잖아요. 여기는 안 끼워줄 걸로 봐요. 그래요? 송영길 당이나 조국신당은 왜 조국의 넙을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안 끼워주면 아마 옛날에 열린 민주당처럼 독자적으로 비례 전문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요. 그럼 누구랑? 저는 최강욱? 아니 최강욱은 이게 피선거권이 없죠. 예, 그렇죠. 본인도 예. 이게 4, 5개월 뒤면 대법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봅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의원 해봤자 아마 역대 기네스 북의 최고 짧은 기간 국회의원 하다가 이게 배지 날아나거든요. 아마 이제 조민 아들이 딸 있잖아요. 예. 조민을 이제 1번 아니면 이제 탁현민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영입해서 뭐 그건 상위 수준에. 개인적인 거예요. 예. 따님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굴 찍을까? 바로 이제 이재명 위성정당, 그다음에 조국 신당, 예. 그다음에 이낙연도 총리했죠. 그 개혁 신당도 있잖아. 예. 지역구는 김두관 후보 찍겠죠. 예. 근데 비례는 누구 찍을까? 아. 이걸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예. 결국 조국 신당 찍지 않을까? 민주당의 위성정당, 안 그다음에 찍고. 이낙연의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의 또 다른 정당인데 조국신당을 찍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허.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게 물과 기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과 손을 잡았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순수한 친문, 정당은 조국 신당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투표권은 비밀 투표예요. 네, 누가 찍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오늘 앉아 이 부산에서의 그 본인의 아마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총선 출사표로 바라보는데요. 저는 거의 뭐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하얗게 타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는요.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예를 들면 검찰 독재 정권을 그러니까 반드시 끝장내겠다. 나름대로 또 민주 그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을 갖다가 향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지금 장소가요, 부산이에요. 부산은 어디서 하느냐면 부산 민주공원이거든요. 민주공원은 부마 항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신의 출사표를 던지는 곳이 어제 김해 갔다가 양산 갔다가 오늘 부산이잖아요. 예. 이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도 두겠다는 이야기를 PK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하. 사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PK 진영에서 놓은 분들이 사실 성광 케이스가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호남 지역은 진보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남에서 어떤 그 득표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지역적으로 내가 태어난 고향도 부산이지만 내가 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예. 출마도 가능하다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부산 쪽으로 이 지역 출마도 전혀 배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총선만 겨냥한 정치 행보는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많은 정치 평론가들께서 아마 어떻게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몰라요. 진짜. 어디로 갈지 어떤 발표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갈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당위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다고요. 예.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이후에 가장 대개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돼 왔는데 5년 만에 처음 뺏긴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시발이 저는 결국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지금 2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조국 신당 얘기하면서 말이죠. 무슨 명분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검찰 개혁과 검찰 독재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저는 정치는 말이죠. 일반인들의 상식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뭐 이 법률적으로 이런 그 유무죄를 다 떠나서 말이죠. 예.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이 조국 전 장관 지지한 분들 많이 있어요. 팬덤 정치인의 하나라고 본다면 전 조국 전 장관이 이게 지금 민주당 이른바 진보 진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보 진영이 갈라졌다고. 저도 사실 그전엔 굉장히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조국 사태 이후로 과연 민주당이 정말 진보 진영이 맞는 것인지에도 회의가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2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마한다? 그리고 또 무슨 검찰 독재, 뭐 검찰의 개혁을 완수한다? 이게 과연 일반 정치적으로 중도층을 떠나서 일반 국민 일반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조국은 본인의 옳다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조국 때문에 진보에서 떨어져 나간 진보에서 뛰쳐나온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도 대표적인 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률 회계사 그 전까지 참여연대에서 보수 진영을 견제하던 분입니다. 진중권 교수 동양대 그 학교가 하필이면 또 동양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진보 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보라고 안 해요. 진보를 오히려 욕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몰락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자, 조국이 또 출마를 한다면 최 교수님처럼 또 실망하는 진영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도층들은 이탈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제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어느 쪽을 지지할까를 보다가 물론 제3지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개혁신당 쪽을. 근데 조국 신당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래도 마음을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진보 진영의 어떤 아젠다를 다시 내세운다면 그런 전제하에 민주당이 표를 줄여야 했던 분들도 진보 진영의 이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렇게 나온 말이죠. 조국 장관은 그걸 못 걷는 결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예. 민주당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규범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썩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오는 사람이 요즘 또 뉴스에 자주 나와요. 이분 글쎄요. 재판만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진짜 정치한대요.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나를 갖다 덮어 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덮어 씌워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가는 거죠. 지금은.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가 주축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양을 도전도 공식화했습니다. 유동규의 등장, 인천 계양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고래 싸움에 그러니까 지금 등이 터지는 최후격이다. 그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래 싸움을 조금 뒤흔들 수 있는 셰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까지 붙으면 3자 대결 구도인데 3자 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무난한 승리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대장동 1타 강사 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대장동의 그 핵심인 유동규 전 법무장이 계속적으로 대장동 비리를 갖고 공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도 결코 유동규 전 법무장의 이 지금 그 가세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본인 입장에는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딱 맞짱 구도로 가는데 이 지금 그 유동규 씨가 들어옴으로써 정치가 약간 조금 우습게 보이는 희야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선거에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판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장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이 0.5% 박빙, 뭐 대선은 0.1%, 뭐 0.07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였을 때 유동규가 등장하는 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 원희룡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에게 도움이 오히려 누구의 발목을 잡는 걸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마 근데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요. 원희룡 지지 선언하면서 사퇴할 걸로 봐요. 결국 이제 반 이재명 표가 단합이 돼야 돼요. 역시 한 두 발 앞서 가시는 논평입니다. 예. 네.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아마 마지막에는 원희룡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재훈 교수님이 뭐 이재명 대표가 무난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그 현수막 보면 원 동그라미 그려놨죠. 예. 그다음에 희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용의 그림이 있잖아요. 예. 이번 총선 끝나면 원희룡 이름이 바뀔 것 같아. 어떻게요? 희룡이가 아니고 비룡. 원비룡 나르는 용. 용이요. 예. 주역의 4단계예요. 예. 제일 밑에 물속에 잠용. 솟구치면 현용. 현용. 그다음에 가장 날아오르는 성천하는 이게 비룡입니다. 아. 끝까지 올라가면 항용 유의할 때 항용. 예. 저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성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잡고 대권주자력에 우뚝 서는 진짜 용으로 완전 대권주자 서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원비룡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어찌됐든 이름을 바꿀 만큼 원희룡은 뜰 것이다. 알겠습니다.